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공식화해서 풀이하는 그 풀이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대상은 다시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몇 개 가져와서 두 개 가져와서 연립하였을 때 그때 유일해지는 그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걸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잠시만요. 자, 이렇게 미지수가 몇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예요? 해가 사실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그죠? 이렇게 1,5, 2,4, 3,3, 4,2, 5,1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2x 플러스 y는 10 이렇게 하면 역시 변수가 두 개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역시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죠? 이렇게 1,8, 2,6, 3,4, 4,2, 5,0 이렇게 각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각각을 무수히 많은 해를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렇게 같은 공통인 해를 찾아내는 것은 유일한 해를 찾아내는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게 4,2 이렇게 찾아내는 것은 사실은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 놓은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풀이법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변수가 x, y 이렇게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다. 변수는 두 개인데 변수는 x와 y로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면 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다. 그러면 우리가 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해가 무수히 많아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3은 5와 같이 자, 변수가 몇 개입니까? 변수가 한 개이죠. 그리고 식도 한 개이죠. 자, 변수도 한 개고 식도 한 개가 되면 우리는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이 해 값을 x는 8로서 유일한 해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변수가 한 개고 식도 한 개면 해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변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해는 이렇게 무수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 변수가 한 개일 때는 식도 한 개여야만이 여러분들은 유일한 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면 자,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착안을 한 건데요. 자, 잘 봅시다. 대입법은 무엇을 대입법이라고 하냐면 연립 방정식에서 한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한 후 그것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서 해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를 통해서 설명하면 더 쉬워요. 자, 선생님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y는 5다.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y는 1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해를 무수히 많은 해를 다 나열해서 공통인 해를 찾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지금 몇 개예요? x, y 두 개면 하나의 미지수를 줄일 거야. 없앨 거야. 어떻게? 자, 첫 번째 얘를 기억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이 기억식을 x만 남기고 다 넘겨봐요.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3y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x잖아요.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이 식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대입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랬을 때 대입을 하면 우리가 2하고 x 자리엔 식이 들으니까 괄호를 써놓고 마이너스 3y 빼기 1 얘가 바로 니은식이잖아요. 니은식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5 마이너스 3y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분배법칙 쓰면 10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y는 1이라고 되네요. 그럼 정리를 좀 더 해볼까요? 그럼 10 마이너스 9y는 1이 되고 마이너스 9를 남기고 얘를 넘길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9가 되고 양변에 9로 나눠도 되죠. 그럼 등호는 여전히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얼마다? 1이구나. y가 1이면 이제 어디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이 y는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면 x값 나옵니까? 그래서 x는 5 빼기 3에다가 y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1 해봐야 3이네요. 그래서 5 마이너스 3은 2 이렇게 해서 x, y를 다 찾아내요. 따라서 x, y 순서에서 x, y는 얼마입니까? 바로 x는 2, y는 1 해서 이렇게 유일한 해를 찾을 수 있다. 맞습니까? 자, 대입을 왜 이렇게 됐어요? 대입을 한 순간 순수하게 미지수 x는 사라지고 순수하게 y에 관한 식 한 개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y는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되죠. 하나의 값으로 결정됐으니까 x도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입해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연립할 때 하나의 식을 변형해서 우리는 대입을 통해서 문자를 하나를 없애는 거죠. 문자를 하나 없애고 식을 한 개만 남기는 거죠. 문자 하나, 식 하나. 그러니까 유일한 애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입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다시 한번 하면 한 방정식을 가져와서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한다. 예를 들어서 뭐 x는 블라블라블라 또는 y는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방정식에 뭘 해야 돼요? 대입을 한다. 그러면 몇 차 방정식이 돼요?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그 1차 방정식을 풀면은 답이 나오겠죠. 풀이해서 그래서 그 나온 것을 2에서 구한 해를 다시 어디에다가 넣어요? 1의 식에다가 또 대입하면 나머지 다른 미지수 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x를 구했다면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y 순서상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입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확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바로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감법. 자, 가감법 역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까는 대입을 통해서 미지수를 한 개로 줄인다죠. 얘는 뭐냐면 대입을 통해서 미지수 개수를 한 개, 1개로 줄이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번에는 대입에 의해서 이거는 가감. 더하고 덧셈 가감, 더할까 뺄감, 덧셈 뺄셈에 의해 미지수를 역시 미지수 개수를 몇 개로 줄이자? 한 개로 줄이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통해서 바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따로 가져와서 보죠. 자, 예를 들어서 5x 플러스 2y는 16이라고 하는 방정식과 3x 플러스 2y는 10이라고 하는 이 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 두 식에서 보면 우리가 잘 관찰했더니 2y가 똑같네요. 그랬을 때 자, 여기를 우리는 좌변이라고 하고 여기를 우변이라고 하죠. 얘를 좌변, 우변이라고 하죠. 밑에 식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좌변이라고 하고 얘를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식에서 식을 빼는 거예요. 식에서 식과 식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식에서 식을 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빼줄 거예요. 가감, 더하거나 빼줄 거예요. 부호가 같으니까 빼줘야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빼주면 되겠죠. 이 식에서 이 식 전체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좌변은 뭐만 남아요? 5x 빼기 3x만 남겠죠. 우변은 뭐예요? 16에서 12를 빼는 우변이 남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뭐가 돼요? 2x는 4라고 하는 미지수가 몇 개로 줄었어요? 미지수가 지금 몇 개로 줄었어요? 1개로 줄었잖아요. 미지수가 1개로 줄었죠. 자, 이게 미지수가 미지수 1개. 역시 또 뭐요? 식도 1개. 그럼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봤더니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양변이 2로 나누면 2죠.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x는 2를 찾았어. 그러면 얘를 기억식, 얘를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기억식에 넣어도 되고 니은식에 넣어도 돼요. 얘를 어디에다가 대입해 볼까요? 선생님 그냥 기억식에 대입할게요. 기억식에 대입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x자리에 2를 넣으니까 5 곱하기 2가 되고 더하기 2y는 16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10이니까 2y는 넘어가면 16 빼기 10 해서 얼마가 돼요? 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y는 얼마입니까? y는 2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즉,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y는 얼마입니까? 2,2라는 유일한 해라는 것을 유일한 해를 우린 찾아낼 수가 있죠. 자, 다시 말해서 가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에서 식과 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는 것을 빼서 미지수를 없애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가감법이다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감법, 연립방정식에서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어떻게 하는 거? 없애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방법이 가감법이다. 그래서 가감법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각 방정식의 적당한 수를 곱하여서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한다. 사이즈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봐봐요. 이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3x 빼기 2y는 5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우리가 이 y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없애고 싶은데 자, 앞에 개수가 위의 식은 얘를 앞에를 기억식이라고 할게요. 얘를 기억식, 얘를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기억식은 y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뒤에는 플러스 1이죠.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제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기억식은 그대로 두는데 이 니은식에다가는 좌우변과 우변에 2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2x가 뭐로 바뀌어요? 4x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2y가 되겠죠. 는 2라고 이렇게 새로운 식을 구성할 수 있고 위에는 그대로 쓸게요. 3x 빼기 2y는 5가 되겠죠. 자,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2y와 플러스 2y로서 사이즈가 같죠. 그러면 우리는 근데 부호는 반대죠. 그러면 이번엔 더할까요? 뺄까요? 이번에는 서로 더해줘도 되죠. 그 더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좌변은 얼마입니까? 3x와 4x가 더한 게 남고 우변은 5와 2가 더한 게 남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7x는 7이 되죠. 그래서 양변을 7로 나누면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x는 1이 되고 자, 이 애를 어디에다가 대입해 볼까요? 기억식, 니은식 아무 데다가 대입해도 되는데 선생님 이번엔 니은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니은에다가 대입을 하자. 그러면 x자리 2를 넣고 y자는 그대로니까 y는 그대로 이렇게 되죠. 따라서 y는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했네요. 즉 따라서 x, y는 1,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서로 사이즈가 안 맞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마이너스 2와 1로서 사이즈가 안 맞을 때는 우리가 적절한 값을 곱해서
절대값, 즉 크기값이 같아지게 만들어진 이후에 더하거나 빼서 그 변수를 제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적당한 수를 곱하여서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먼저 처리를 해준다. 다음에 두 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없앤 후 방정식을 푼다. 한 미지수를 없애면 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한 개가 되기 때문에 해를 무조건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2에서 구한 해를 나머지 1차 방정식에 뭐 또 대입을 해서 다른 미지수 값을 구하면 우리는 XY 순서상을 다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이 절차로 푸는 것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대입 가감법과 대입법에 대한 우리가 개념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제 쉬었다가 우리가 관련 유형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